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시흥시 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세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세월처럼 빠른 게 없다는 말을 다시금 실감케 하듯 어느덧 을미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가운데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대화와 협력으로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한 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상반기 메르스 여파로 전 국민이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전국적인 지역경제 침체의 길을 맞았었고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현안 사업 중에 하나인 금호로 관련 사업 지연으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시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호로 관련 사업의 경우 방법론을 떠나서 우리 시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수건 사업인 만큼 반드시 연내에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집행기관은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고, 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9일간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제2차 정례회는 2016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안건 심사와 시정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해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기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하나하나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행정 편의주의적 내용은 없는지,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되짚어 안건 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올 한 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우리 시 살림을 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 따라 전시성 또는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며 소신 있는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의회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안건 심사 시 지적되거나 제시된 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힘찬 다짐과 희망으로 밝은 미래를 기약하며 한 해를 시작하지만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떠올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하셔서 보다 큰 결실을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다가올 동절기를 맞아 폭설 및 한파 대책, 화재 예방 등 겨울철 종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를 통해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지혜를 모아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활동이 시흥 시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43만 시흥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29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2015년 11월 10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29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하게 됐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질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5일 손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부모 학습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5년 11월 16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배배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일정의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이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장재철 의원님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장재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흥시 의원 장재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비록 이 시흥의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지는 않았을지라도 지금의 시흥 시민에게 선출되었고 시민에 봉사하고자 나섰으니 언제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 부를 받는 동안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시흥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련의 사태를 보노라면 안타깝고 그지없습니다. 만일 자신의 땅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시흥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서울대 유치가 정쟁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시민의 편의를 위한 금호로 공사도 되니 안 되니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시민만을 생각했다면 말입니다. 정말 내 땅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지역에는 수년 전에도 100억대에 달하는 부지를 공원과 문화센터로 변경해 시민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시민의 재산을 소모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그 공원과 문화센터는 활용도 면에서 시민에게 충분한 만족을 드리고 있다고 쉽게 대답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시민의 재산 100억만 날렸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몇 배 더 나아가는 상업지 500억 정도 600억대에 달하는 부지를 또다시 주민의 품에 돌려준다며 주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자신들의 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인분들도 그 지역을 위해서는 좀 더 큰 계획을 그려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공원 하나 만들고 주민자치센터 만들어 인근에 아파트값 오르면 어찌 해보려는 생각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좀 더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만 합니다.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준비 계획도 실천이 가능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가벼운 정치하지 마십시오. 시민 재산을 가지고 행정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땅이라 생각하고 진정으로 가지십시오. 시흥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서울대 유치를 위해 정치인 공직자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더 나아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 금호로 개설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시흥 시민만을 생각하고 시흥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정치인은 바른 정치를 하고 공무원은 바른 행정을 하는 본분을 지켜주시고 시민분들도 시흥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시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무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9의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의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의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에는 시정질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의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김영철 의원님과 문정복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43만 시흥 시민들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제229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일자는 2015년 11월 27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시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43만 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복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영철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일괄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노인 거점 복지관 건립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 청년 수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항번동 1동, 군자동, 월곶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철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태학 시의회 의장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인식 시장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부에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노인과 청년들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문화 활성화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거점형 노인복지회관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자가 77.6세, 여자가 84.4세입니다. 65세 인구는 662만 4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해 1990년 5.5%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2025년에는 19.88%가 노인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7.53%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노인 인구도 2011년 말 6.4%에서 2015년 10월 현재 7.53%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100곳 신도시, 목감, 은계, 장현 택지개발 등으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유입이 예상되며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인 유입으로 곧 고령 사회에 접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고령 사회를 대비한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긴 노년기의 여가 문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작은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244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회관 1개소가 있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능곡동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을 비롯해서 평생교육, 취미 여가, 건강생활, 소득지원, 사회참여, 정서생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노인복지의 메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134km/평방미터라는 넓은 면적의 주거지가 산재 분포할 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취약하여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노인들의 접근성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50만 대수치를 목전에 둔 인구 팽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신천권과 정안권에 노인회관을 신설하여 노인 여가 문화에 일대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현황을 보면 수원시 5개소, 성남시 5개소, 부천시 3개소, 안산시 3개소, 용인 3개소, 평택 4개소, 우리보다 인구가 작은 군포시와 의왕시도 역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시 대부분이 노인의 복지 요건을 감안해 2개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고 새로운 노년 문화 창달에 앞장설 수 있는 지역별 거점 노인복지관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부의 거점형 노인복지회관 신설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둘러싸고 여론이 떠들썩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밤늦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밤 9시에 소등하는 꼴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용률은 40%로 OECD보다 10%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IMF 위기의 끝자락이었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보다 5% 이상 낮은 것입니다. 청년 10명 중 6명이 백수인 것입니다. 이는 청년들만의 고통을 넘어 국가적 재난이요 국가정책의 실패의 산물인 것입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늘고 학자금 대출로 대학 졸업 이후에 채무자가 되어 인턴이나 알바로 연명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산포. 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이어지고 저출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툴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비정규직, 알바가 아닌 좋은 일자리 정책과 높은 취업 절벽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복지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 여름 우리 시흥시 전역에서 펼쳐진 청년 기본조례 제정운동은 지역사회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전례 없는 주민 청구 방식으로 진행된 조례 제정운동은 시민들의 큰 공감을 얻어 유효 청구인 숫자가 8,700명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청년 기본조례는 이제 청구 절차를 거쳐 의회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청년 기본조례에는 청년 정책에 대한 시정 참여,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지원, 기본생활 수준 보장 및 부채 탕감, 청년 문화의 활성화, 권리보호 등을 주된 사업으로 놓고 실행 방안으로서 재원 조달과 민간 협력체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 청구인들과의 면담과 토론에 참석하면서 청년의 열의에 어른된 자로서 먼저 준비해주지 못한 부끄러움이 밀려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청년이 서야 나라가 선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청년 기본조례 제정운동이 진행되면서 우리 지역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기조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5년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LH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제22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고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가 승인되었고,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은 제출된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 첫날 LH공사가 시흥시 관내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주요 현안 지역을 방문하여 시 집행부 및 LH공사 관계자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주문하였고, 11월 12일부터 13일 이틀에 걸쳐 현재 시흥시 관내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 특별 관리 중인 5개의 공공주택 사업 및 금호로 확포장 공사 등 과림지구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당초 본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LH공사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LH공사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의 회의 참석을 2차례 걸쳐 요청하였으나 거부함에 따라 11월 16일 13시에 지금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과 시흥시 및 시흥시 의회와의 대화 채널 구성에 대해 LH공사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6일 14시에는 시흥시장을 출석 요구하여 시흥시 공공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고 11월 18일에는 LH공사 시행 시흥시 공공주택 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작성하는 등 활발한 조사 활동을 통해 LH공사가 시흥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함은 물론 법, 제도적 개선 사항 및 시 집행부와의 공동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 사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호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2014년 9월 광명 시흥지구 해제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뜬금없이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아무 상관없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로부터 2014년 12월 200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으로 인해 2015년 4월 마련된 시흥 광명 공동주택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침에 의하여 시흥시가 이 도로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매칭 사업에서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고 또한 금호로 확포장공사를 포함한 시흥 광명 해제에 따라 타절 준공된 시흥시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나 도리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가 국가사업 해제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마땅한 것이며 아울러 금호로 확포장공사가 전액 국비로 반영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나머지 타절 준공된 사업들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중단된 기반 시설은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 집행부, 시의회, 주민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국토부 및 LH공사에 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비 또한 전액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치구 문제와 관련해서 LH공사는 해제된 10개소에 대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려는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LH공사는 이에 대한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민간 업체가 환지 방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감보율 상승에 따른 토지 소유주들의 부담이 높아지거나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 개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특별관리구역 지정 기간이 경과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LH공사 책임하에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환지 방식만이 아닌 혼용 방식으로 해야 하고 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2014년 9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시 광명 시흥 공공주택 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시 집행부에서 과 단위의 인력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력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고 그 실패를 수습하기 위한 인력 또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안전행정부의 기준 인건비 증액을 통해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청 앞 39호선 지하차도의 경우 둔대교차로까지 넘어가서 지하차도가 연결되어야 지하차도의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지만 당초 설계 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됨에 따라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지하차도가 최소한 내년 6월까지는 개통조차 하지 못하는 완전히 잘못된 공사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사업 추진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안은 향후 장현 목감지구 입주 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을 고려해 볼 때 시민 불편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 만큼 둔대교차로 넘어서까지 지하차도가 연장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지구는 다른 공공주택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LH공사의 자체 분석이라는 명목 아래 타당한 이유 없이 수년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시청과 장곡동을 둘러싼 시흥시 중심부에 온통 펜스를 둘러치고 유령 도시를 만들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흥시와 시흥 시민이 떠안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발생되는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원 창구가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LH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지군의 노루우물과 측백나무 존치와 관련해서 현재 측백나무는 소공원을 조성해서 현 위치에서 보존하고, 노루우물은 LH공사가 직접 그 부지를 매입해서 보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지구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 시 도로 변면을 녹지화하여 법적 공원 녹지 비율을 억지로 짜맞추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려놓고도 그에 따라 감소되는 녹지를 지구 내에 확보해달라는 시흥시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사업 추진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 내의 같은 면적만큼 대체 녹지 또는 다른 공공시설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시흥시 공공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LH공사, 시흥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시와 같이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 방안 및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의 논의 등 이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공공주택의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아닌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아무리 정당한 의견을 제시해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는 승인권자의 국토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사업 추진이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므로,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 변경 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의된 의견은 반영되어야 개발계획의 승인,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목감 응계 공공주택 사업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결과인 만큼 국가가 정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에는 사회복지 관련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국지구 비춰볼 때 신도시가 조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난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는 주차장이 무상기속 대상이 아니라 LH공사가 민간에 분양을 하면서 근린생활시설 30%로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주차장이 그 부대시설로 전락하여 공용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시에서는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시설에 가까운 주차장을 무상 귀속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줄어드는 녹지 부분에 대하여 주차장 일부를 무상으로 요구를 하는 등 LH공사와의 협의 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개발 계획의 변경을 통해 소위 돈이 되는 상업용지와 주택용지는 늘려나갔고, 시민의 삶이 직결되는 공원과 녹지, 사회복지시설은 계속 축소하였으며, 특히 학교용지까지 분양 수익이 높은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였고, 은계지구 특별관리구역은 개수저수지와 연계한 친서민적 공간에 대한 배려 없이 그린생활시설 용지로 지정하는 등 시흥시에서 개발되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이익을 취해 LH공사가 자신들의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사업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개발업자의 모습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의견에 반한 개발 계획의 변경을 즉각 중단할 것을 LH공사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4조가 넘는 이자 부담과 11조가 넘는 적자를 내고 있는 지금과 같은 LH공사의 재정 상황이라면 LH공사가 끝까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시집행부에서는 광명시흥지구와 같이 지구 취소 및 사업 지연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각 지구별 완공 시까지의 자체 로드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공공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과연 시민들은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또한 금호로 확포장공사와 같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시민사회에 확산됨으로 인하여 지자체와 시민 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지역사회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공공주택 사업의 추진 과정상 문제점 및 현안 사항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시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장현 은계지구만큼은 앞서 개발한 능곡 목감지구의 문제 사항들이 똑같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과 같은 조직 체계상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담당 부서 이외에 시장 직속의 별도 팀을 구성하여 통한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지구는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장현 및 은계지구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 가학간 도로공사, 개수로 확장공사 등 각 지구별 광역교통대책 개선 대책이 선행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므로 광역교통대책 개선 대책이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LH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고, 또한 신도시 입주 초기에 학교, 주차장 등 제반 기반 시설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장현, 목감, 은계지구에서는 주민들 입주 시기에 맞춰 기반 시설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현 및 은계지구 조성공사 현장 주변으로 학교 및 아파트가 다수 위치해 있어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만큼 LH공사의 관련 대책의 수립을 요구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시집행부에서는 그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한 현장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조사 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조사 활동을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그리고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회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015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